오늘도 100권의 고전 읽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가장 혹독하고도 처절한 비극, 리어 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정말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면 과연 나는 누구로 남게 될까요? 이 무서운 질문을 가지고 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는지 그 비극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면서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에 진짜 나는 누구지? 이런 근원적인 질문 혹시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한 나라를 다스리던 절대 권력자가 모든 걸 잃고 거친 황해를 헤매면서 바로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 거대한 비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리어 왕의 이 절규, 이건 단순히 왕위를 잃은 군주의 한탄이 아니에요. 이건요, 내가 내린 판단이 완전히 틀렸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한 인간의 정체성이 정말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 고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리어 왕의 비극적인 여정,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리어 왕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고요. 그 다음엔 그와는 정반대 새로운 시대의 군주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끔찍한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남겨주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비극이 그렇듯 시작은 정말 사소하고 어리석은 결정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든 리어 왕이 이제 왕국을 세 딸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시험을 내걸죠. 그게 뭐냐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디 한번 말로 표현해봐라, 이거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딸들의 대답이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첫째 고네릴과 둘째 리거는요, 온갖 화려한 말들로 꾸며낸 거짓 사랑을 고백해서 아버지 리어 왕을 아주 흡족하게 만들죠. 하지만 리어 왕이 가장 아꼈던 막내딸 코델리아는 달랐습니다. 언니들처럼 위선적인 말을 하는 대신에 그냥 딱 한마디,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를 사랑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버려요. 진실과 아첨을 구분할 눈이 멀어버린 늙은 왕에게 코델리아의 이 정직함은 배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격분한 리어는 가장 사랑했던 딸을 그 자리에서 내쫓고 또 그녀를 변호하던 충신 켄트 백정마저 추방해버립니다. 바로 이 한순간의 어리석을 분노, 이게 바로 왕국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비극의 첫 단추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진실을 내쫓은 대가, 정말 끔찍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두 딸의 그 달콤했던 약속은요, 순식간에 잔인한 배신으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광기의 벼랑 끝으로 사정없이 내몰기 시작하죠.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고네릴과 리거는 아버지를 아주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로 취급해요. 심지어 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수행기사들마저 다 내쫓으려고 하죠. 이 배신감에 몸소리치던 리어는 결국 폭풍어가 몰아치는 거친 황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폭풍은 그냥 비바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고 분노와 슬픔에 휩싸인 리어의 마음속, 그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거죠. 그리고 이 황야의 폭풍 속에서 왕은 서서히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광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이제 리어 왕 개인의 비극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왕국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거대한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한 사람의 어리석은 실수가 불러온 이 파멸의 연쇄 반응, 그 끔찍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쫓겨났던 딸 코델리아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지만 그 희망은 정말 짧았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코델리아는 감옥에서 처형당하고 그 죽은 딸의 시신을 끌어안은 리어 왕은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결국 숨을 거둡니다.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역시 서로를 배신하고 죽고 죽이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결국 이 왕국에는 선한 자, 악한 자 구분 없이 오직 파멸과 죽음의 잿더미만 남게 된 거죠. 리어 왕의 세계가 이렇게나 처절하게 막을 내리는 것,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비슷한 시기에 리어 왕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군주를 그려냈다는 건데요. 바로 몰락하는 리어와는 달리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젖힌 영웅 헨리 5세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비로소 이 리어 왕 비극의 진짜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헨리 5세는 리어 왕처럼 어떤 전설 속 인물이 아니고요. 15세기 초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젊고 미숙한 왕이었지만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책임감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고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통합해서 결국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영웅으로 그려지죠. 말하자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전환점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비극적으로 몰락하는 왕과 영웅적으로 떠오르는 왕. 이 두 인물을 비교해보면 셰익스피어가 어떤 시대를 바라봤는지, 그리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왕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리어 왕은 개인과 가족의 붕괴를 다루는 비극인 반면에 헨리 5세는 국가적인 승리를 그리는 역사극입니다. 주인공도 완전히 다르죠. 리어 왕은 자기 실수로 몰락하는 비극적인 인물, 헨리 5세는 시련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영웅적인 인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시대적 상징성인데요. 리어 왕이 낡고 오래된 봉건 세계의 종말을 상징한다면 헨리 5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근대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어떤 과도기적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하고 처절한 리어 왕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잃고 황야를 헤맸던 그의 그 고통스러운 여정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리어의 그 사소한 판단착오 하나가 왕국 전체를 무너뜨렸듯이 우리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달콤한 말과 진실한 행동 사이에는 얼마나 위험한 간극이 있는지, 또 진정한 소통이 없을 때 어떤 파국이 닥치는지도 경고하고요. 하지만 가장 큰 교훈은 아마 이 고통스러운 아이러니일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야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리어 왕 비극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 아버지라는 권위, 이 모든 거칠애가 다 벗겨지고 텅 빈 무의 상태가 되어서야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세상의 진실을 난생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상실이 역설적으로 진짜 자아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 거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가진 권력, 지위, 재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까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당신에게 남는 당신 자신에 대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리어 왕은 40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바로 이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고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